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동맹관계 복원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이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8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성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동맹관계 강화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인을 위한 외교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8개의 핵심 외교 과제를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8대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위기 해결, 민주주의 회복, 효과적인 이민 체계 마련,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에 대한 선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민주주의 강화는 외교 정책의 필수 과제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구심을 심으려고 모든 기회를 엿보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적대국과 경쟁국들의 손에 놀아난다고 밝혔습니다. Authoritarianism and nationalism are on the rise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e becoming less transparent and have lost the trust of the people. Elections are increasingly flashpoints for violence. Corruption is growing. 블링컨 장관은 이어 몇몇 나라들이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 등을 직접 거론하고 중국의 도전은 또 다른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Several countries present us with serious challenges, including Russia, Iran, North Korea. But the challenge posed by China is different. China is the only country with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seriously challenge the stabl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경쟁적이고 협력적일 수 있지만 적대적일 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됐던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 활성화도 핵심 외교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one are more important tha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will explore opportunities to expand our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tackling COVID-19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are working together to reinvigorate trilateral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 challenge.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지침 가운데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위협하면서 판도를 바꾸는 역량과 기술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에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줄이고 한국, 일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면서 다자 협력을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대북 제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지명자는 3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특히 일본, 한국과 같은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더 진전된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 영내와 전 세계에 더 큰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완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기 쉬운 약속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제재가 무엇이든 이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회에서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기간에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한국과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며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대사대리는 IAEA 정기회 사흘째 회의가 열린 3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또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누엘 대사대리는 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응하며 무력 사용을 막고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무엇보다 미국인과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의 안전 유지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엔이 금지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의무와 공약을 전면 이행하라고 계속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며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북한의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악화와 국경 봉쇄로 인한 무역 단절과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과 홍수 등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활동이 급감해 시장 활동이 위축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태풍과 홍수 등으로 특히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여러 수용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용된 인원들은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의약품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족 방문이 금지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봉쇄로 인한 감시 강화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민 수가 지난 2019년 1,000명 이상에서 2020년 약 230명으로 급감했다며 이 같은 탈북민 수 감소로 현재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졌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내부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 인도주의 지원 인원이 3명밖에 남아있지 않아 인도주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북한의 극단적인 방역 조치가 인도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했지만 국경 봉쇄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계속 중국 국경에 남겨져 보관 비용 등이 고스란히 지원단체로 넘어가는 등 지원단체들의 부담이 더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 북한 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Such an incident seems to entail the arbitrary killing of a civilia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지난 11월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설명 요구 서한을 보냈는데 한국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9일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 정부 대표들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또 매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돼 온 북한 인권 결의안 역시 이번 이사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3일 워싱턴 내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한일 세 나라의 해양안보협조와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 억제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적 태세 대처에도 세 나라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공동 가치를 위한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근 단파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한 대북 방송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3일 BOA에 지난 2일부터 단파 7,580kHz로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며 매일 30분 동안 이 단체 설립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과거 육성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저서들을 낭독하며 북한 주민들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면담 등 북한 인권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탈북민 지연아 작가도 1일부터 해외 북한 외교관과 특수기관 인력, 유학생,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 종교와 신앙의 자유 등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북한 복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 작가와 허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또 북한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 대북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기존 자유북한 방송과 북한 개혁 방송을 포함해 3개로 늘었고 한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탈북민들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